속보. 폭염 속 전국에 독사주의보. 뱀 출몰에 등산객들 화들짝.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7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비스트의 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폭염 속 전국의 독사주의보 뱀 출몰에 등산객들 화들짝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춥겠는데요. 놀랍게도 도심에서 뱀이 나타났다는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뱀은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높으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낮으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장마 후에 이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볕이 잘 드는 곳으로 나왔다가 폭염이 계속되니까 일광욕을 하던 뱀들이 적정 체온을 찾아서 다시 그늘로 이동하다가 자주 목격이 되는 거랍니다. 심지어 이렇게 출몰한 뱀은 맹독을 품은 독사가 많아서 위험하다는데 괜히 이걸 건드리시면 큰일 납니다. 물리면 안 되니까 도망갈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어디 뭐 119나 이런 쪽에 연락을 하시거나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뱀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할 정도로 더운 날씨가 죄송합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좀 재채기 갑자기 나와 죄송합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목요일에는 태풍 소식도 있거든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날씨도 미리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코에 뱀을 물린 것 같네요.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사이다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날입니다. 막 나가는 개그맨 정용국 씨가 여러분의 고민에 현실 상담해드리고 막말과 센 말로 일침도 쏴드리니까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방송이 장난이냐고 자숙하라고 하신 분 있고 냉방병이냐고 코가 갑자기 그랬습니다. 녹음을 잔뜩 하다가 생방 스튜디오로 옮겼더니 약간의 기온차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잘못된 요일이라 코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동시 송출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요요만 믿는다님 파리대 전북 오픈 트레이닝을 보러 갔었는데요. 여자분이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최선을 다해 찍어주고 저도 찍어달라고 하려다 부끄러워서 말았어요. 지금 생각하니 아쉽네요. 뭐가 아쉽다는 거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다음에 뭔가 그 다음에 연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쉽다는 건가요?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 아무튼 그거 보러 가셨다니 참 부럽네요. 부산이어서 저는 동선상 거기 갈 수도 없고 또 그 경기 자체가 여자 월드컵 경기랑 또 같은 날에 열려서 그냥 화면으로만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예. 7328님 한남대교에서 잠수교 끝 찍고 오면 딱 6km예요. 건강을 위해서 이 더위에도 열심히 러닝을 완료했습니다.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이 더위에 뛰신다고요? 와, 칭찬해드리는데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네요. 예. 걷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대단하신 분이네요. 조영신님 날이 너무 더워서 거실 바닥이 보일러를 틀어놓은 것처럼 뜨겁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자니 전기세 폭탄 나올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이건 뭐 틀어야 돼요. 진짜 에어컨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뭐 그냥 창문만 열어도 아예 그냥 열풍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창문 열어도 그렇고요. 박승호님 저희 회사는 지난주가 여름휴가 주간이었는데 휴가 기간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 홀로 지키고 저는 이번 주에 휴가 떠납니다. 남들 일할 때 떠나는 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낫죠. 예. 그리고 회사 홀로 지키는 것도 누가 스트레스 안 주고 나쁘지 않잖아요. 잘 다녀오십시오. 4916님 형 다음 주에 독일로 생중계 가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다가오는 시즌부터 해축 중계 다시 개시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완전히 개시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K리그가 저에게는 제일 풀 중계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번 독일 슈퍼컵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해서 TVN 쪽 스포츠 채널에서 그 현지 생중계를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박주호 선수가 은퇴했잖아요. 그래서 해설자 데뷔를 또 하게 되는데 오늘 리허설을 또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데스리가를 잘 알고 있고 투헬 감독 밑에서도 뛰었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대 라이프치히 일요일 새벽입니다. 현지에서 이번 주니까 이 현지에서 하고 베텐 스케줄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월요일에 돌아오거든요. 5287님 지난주에 서울로 휴가 갔을 때 지인들과 함께 SBS 견학을 가봤습니다. 8시 뉴스 스튜디오랑 모닝 와이드 3부 스튜디오 등을 직접 보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는데 무엇보다 베텐 생록방하는 사전 녹음 스튜디오 안을 들어가서 기분이 더욱 좋네요. 라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거기 들어가서 찍으셨군요. 아니 근데 무슨 연예인들 같으신데? 심상치 않은 분들 같은데요? 예.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휑한 정수리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분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영국입니다. 네, 8,000번 쓰시는 분 용국님은 머리털이 없으셔서 시원하시겠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머리털이 없으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아주 안 좋죠. 햇볕을 정면으로 받기 때문에 직사광선. 일단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고 겨울은 춥기 때문에 모자를 씁니다. 네, 머리카락이 있는 게 오히려 햇볕도 막아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신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없지 않습니까? 잘못됩니다. 신의 버림을 받은 건가요? 그런 건가 보다. 예. 네. 더 뜨거운 거죠. 네. 예. 많이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문자부터 진짜 잘못됐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선크림 바르나요? 당연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예. 머리는 안 바릅니다. 안 발라요? 네. 모자 쓰니까. 모자 쓰니까. 네, 근데 뭐 바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반짝거리지 않을까요? 별로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뭐 날이 더워서 그렇죠. 문자들이 좀 공격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공격적입니까? 늘 어떤 느낌 아닌가요? 네. 이 정도는 베텐에서는 일반적인 건데 아주 평범한 사연이죠. 네,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놀라실까봐. 베텐은 원래 이렇습니다. 저 이 정도입니다. 예, 베텐은 네. 원래 이제 폭염 때랑 비슷한 네. 분들이 많고요. 자, 곱창을 또 굽고 계신데 요즘 이 더위에 불 앞에서 네. 얼마나 더울까요, 진짜? 근데 뭐 에어컨에 이제 뭐 힘을 좀 받다 보니까 100평짜리 에어컨 2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네. 초대형 에어컨.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뜨거우면 쓱 빠져요. 밑에 아니 불판이 오래 가면 뜨겁지 않습니까? 네네. 전 잠깐 구워주고 빠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방이랑 이제 오래 드시는 분들이 약간 더울 수 있죠. 그리고 배달 분점을 내신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네네. 예, 일 크게 벌였는데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체인점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의외로. 오. 아직 큰 사고 없이. 그러면 이제 재벌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체인점을 늘리는 과정에서 일단은 수익은 없고 일단 분점 확대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허. 네. 자, 빨리 좀 잘 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예. 1957님 용국이 형 실물을 보고 싶어서 얼마 전에 곱창집 갔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셨나요? 저는 보통 이제 월요일이랑 수요일 정도만 있고 나머지 요일은 그냥 밤에 잠깐 왔다 갑니다. 네. 그래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오랫동안 못 서 있겠더라고요. 누워 있군요 집에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편집 앉아서 하니까 더 허리가 아프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젊었을 때는 날라다녔는데 나이를 좀 드니까 허리 디스크도 좀 안 좋고 해서 월요일이랑 수요일 정도만 있습니다. 네. 좀 어디 재활 같은 걸 좀 받으셔야 되는데. 의사가 약간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9258님 11월에 결혼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저와 상대방이 모두 베텐러인데 둘 다 월요일 코너를 좋아하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잘 만나셨나요? 두 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다. 그냥 베텐다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유비님 지지난주 아침마당에 개그맨 최병선님이 나오셨는데 왠지 분위기가 용국님과 닮으셨더라고요. 나이 드신 용국님 같았어요. 솔직히 이건 억지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머리털이 있는 사진이 굉장히 저는 약간 좀 낯설더라고요. 네네. 느낌 자체가 이런 느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가발을 쓰면 모르겠는데. 네네. 네. 눈 때문에 그런가? 네. 분위기가 닮았다? 말투가 비슷한가요? 최병선님이 어떤 말투신지 잘 몰라가지고. 뭐 그렇게 고든 말투는 아닙니다. 멘트 셉니다. 아하. 그런 느낌은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고요.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1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남친의 친구가 곧 결혼 예정인데요. 결혼 전에 집을 먼저 사서 같이 살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집들이를 먼저 했는데 남친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거기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는 출근을 하고 제 남친과 친구의 여친 둘이 있었다는데 택시 타고라도 집에 오지 왜 거기서 잤냐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남친은 그게 화낼 일이라며 되려 저한테 버럭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화내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누가 화를 낸다는 건 잘 모르겠고 결론은 잘못된 사연입니다. 왜요? 내용 자체가 잘못됐잖아 벌써. 예. 설사 거기서 어떤 일이 뭐 있다 한들 없다 한들 봤을 때 여자친구분이 화낼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충분히 갖고 있다. 네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친구는 이제 억울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끝으로 가게 되면 남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의심의 여지를 만들었냐? 누가 거기 가라 그랬냐? 누가 너보고 술 먹으라 그랬냐? 근데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냐? 이거는 본인이 화를 내봤자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남자가 많이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거죠. 매우 불리하다. 그렇죠. 졌지 뭐 그냥. 완패. 예, 완패예요. 예. 이거는 이제 뭐 특별히 어떤 일이 없는 걸 알아도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하. 예. 왜 너는 행동 거지를 그렇게 하냐? 나한테 왜 이거밖에 신뢰를 못 주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선물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때워라. 네, 난 진심이었어라고 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네 하면 선물을 받죠.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택시는 무너졌냐라고 하신 분 있고 이미 몰수패다 이 정도면. 예. 살짝 제가 편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뭐 그 남자분이 되려 버럭 화를 냈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화를 내? 집들이를 가서 술을 많이 마시고 거기서 자는 것부터가 이미 뭐 신혼이나 다름없는 분들인데 그렇죠. 엄청난 민폐죠.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의 그 남친의 친구분은 출근을 했고 이분은 거기서 잤다. 이분은 또 일도 없네. 일도 없어 자기는. 뭐 야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인 집처럼 편하게 자다가 온 거죠. 늦게 일어났더니 친구는 없고 출근했어요? 그러고 이제 여친은 예, 갔어요. 그리고 어색하게. 언제 나가시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장할 거 없나요? 뭐 물어보진 않았겠죠? 해장까지 가면 선 넘었지. 그렇죠. 예, 완전 넘은 거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친구가 이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자리에 간다든가 뭐 누구를 만났을 때 혹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제 아는 지인이 여자친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는 거예요. 네네. 어디만 나가면 어떤 여자랑 있었어. 거기 누구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여자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너도 얘 만날 때 그렇게 고민을 하고 만났는데 다른 여자가 얘 만날 것 같아? 너도 처음에 고민했잖아. 안 사귀려고. 네네.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 영화에서는 일어나는 거지.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그걸 그런 쪽으로 엮지는 말아라.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상의 여지는 절대 주지 말자. 네. 그게 제일 안전빵이긴 합니다. 네. 거의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 집에 구토했으면 무죄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 집에 토했어. 제가 봤을 땐 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토를 했으면 깨워서 보냈습니다. 나가. 꺼져. 나가. 그리고 이제 이 남자분의 위치가 굉장히 좀 곤란한데 여친한테도 미움을 받고 결혼하실 그 친구 와이프분한테도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최악이죠. 참 눈치 없고 사람이 일도 없는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자고 가고 이게 뭐야 이런 거죠. 자고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본인은 좋아합니다. 본인이 좋아한다고요? 자는 사람만. 본인도 싫지 않나요, 사실? 그쵸, 집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지.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진짜 초대를 하는 집들이에는 본인만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이 민폐는 끝까지 회자가 됩니다. 네네. 근데 자기는 뭐 웃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웃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자기만 재밌어, 자기만. 네네. 그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자, 하여튼 헤이진스님은 굉장히 많은 공감을 지금 얻고 있어요. 잘못이 거의 없다.
그렇죠. 충분히 뭐 아무 일 없는 거 아는데 그냥 신뢰가 깨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도 왜 네가 화를 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런 거죠. 헤이진스님은 그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죠? 잘못은 솔직히 있을 수는 있는데 남친의 외모를 너무 상향 판단했다. 근데 뭐 대충 얘기하면 남자친구도 알아들을 겁니다. 자기가 좀 미안해서 화를 낸 것 같은데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연입니다. 예. 파출소에서 잠든 걸 친구가 데려간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남자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버리고 남자끼리는 가죠. 절대 챙기지 않아요. 버리고 가죠.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우리가 쉽게 보는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화 주인공처럼 생겼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이 여자분의 죄를 얘기하신 분이 있네요. 뭐라고요? 이런 남자를 만난 죄. 그 남자 앞에 지나간 죄. 예. 그런 거 있네요. 걷어준 게 잘못이다. 예. 예. 큰 화가 왔네요. 화낼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남자인데 네. 아무튼 마음속에 폭염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생 까임권을 획득한 사람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은 나비의 집에 안 갈래고요. 저희는 어울린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용국 씨가 고민 후에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또 쏴드립니다. 왕진지님 남자분입니다. 네. 회사에 항상 우울하고 짜증이 나 있는 선배가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싫고 날이 안 좋으면 날이 안 좋아서 싫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 선배랑 같이 있으면 저까지 우울해져서 너무 힘듭니다. 회사 선배라서 매일 마주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랑 비슷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짜증도 나 있고 전 욕도 하기 때문에 네네. 이분이 좀 낫네요. 그래도 제가 이제 이런 캐릭터로 오차사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를 아는 몇몇 후배들은 처음부터 먼저 다가옵니다. 예. 왜 또 짜증이 났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뭔데 또? 예. 왜 갑자기 또 혼잣말로 욕을 해? 왜? 뭐예요, 선배님? 근데 이런 분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우울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예. 제 경험담으로 비추어 봤을 때 다가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가와주면 그게 그렇게 반갑습니다. 잘해줘. 네. 예. 그러니까 그 대다수에 있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가 약간 좀 불편하거나 거리감이 있는데 1대1로 다가오면 잘해줍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은 또 왜 짜증이 났어요, 선배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요. 예. 그렇다니까요. 되게 막 센 척하고 혼자 막 뭐 사람들 그 약간 거리두는 이런 느낌 갖고 있다가도 혼자 와가지고 또 뭐 때문에 또 왜요 왜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야 하면서 둘이 친해집니다. 너 때문에라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다시 두드려 가야죠. 이런 사람들이 예. 솔직히 약간 좀 여리기도 좀 하고 겁도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속해 있는 부분이 불편한 부분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1대1로 딱 다가오는 순간 커피 같은 거 그냥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런 거죠. 네. 의외로 다가가 보면 그렇게 뭐 세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녹아내립니다. 예. 채팅창에 역시 무전무패 일진 출신이라고. 그렇죠. 정영국 씨가 이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무슨 한 번은 싸웠어요. 무전 무승무패. 네, 한 번은 있었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 되게 짜증나고 우울해서 근처에 안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차피 매일 볼 사람이면 그냥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 나한테는 짜증을 안 내니까 네네. 그게 굉장히 회사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채팅창에 자꾸 배성재 사연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짜증스러운 태도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아니에요. 제로 베이스예요. 디폴트. 저는 중립입니다. 뉴트럴. 그렇죠. 네, 근데 성재 씨가 평상시에 웃는 게 많이 없어서 약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냉정해 보이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막상 다가오면 아니거든. 네. 네. 저는 웃지도 않고 안 웃지도 않고 그냥 항상 석상이야, 석상.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가만히 있어요. 예. 근데 이분처럼 짜증을 내는 분들이면 말을 받아주다가 다시 되받아치면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여기 아싸 모임인가요? 라고 보시면 7년 전부터 아싸 모임이었죠. 예. 네. 자, 본인이 다가가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정영국 씨 보고 안면일진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분 본인 의도와 이렇게 약간 좀 다르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선배님. 네. 네. 얼굴이 뉴트리라는 뭐죠? 그냥 아무 말이나 막말하는 것 같아요. 막 친다 막 쳐. 예. 네. 그렇죠. 자,
이분께 그러면 용국이의 일침.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면 이런 분들은 잘 때도 짜증이 나 있습니다. 그냥 짜증나 그냥. 눈 뜨면서 짜증이고 진짜 잘 때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짜증이 나 있는 사람들. 베개 베면서 욕하고 일어날 때 쌍욕하고 일어나요. 그렇죠. 예, 군대에서 많이 보는 분들입니다. 본인이 봤던 모습은 1%도 안 됩니다. 예. 계속 짜증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9163님 남자분입니다. 결혼 2년 차 군인 부부입니다. 아내가 저보다 계급이 높다 보니까 집에서도 자꾸 존댓말을 쓰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집에서는 안 그래야지 했다가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다 보니 이래저래 공과사 구분이 안 되네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거는 그냥 뭐 바로 1침을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용국이의 1침. 집에서 타령. 해야지 어떡해. 불편한데. 제가 오늘 식사 담당이지 말입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잘못했지 말입니다. 이게 근데 본인도 이 말을 하면서 되게 창피할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와이프인데 네네. 했던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일로 싸우게 됐어. 또 집니다. 또 저 여기서 DP 출동해야겠네. 잡으러 가야겠네. 잡으러 가야 돼요. 예. 이거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군대에 가서 우리가 1년 반 정도와 뭐 2년 정도 지나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말투가 몸에 배는데 직업군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입에 뱉겠어요 이게. 제가 마지막 말입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아내가 계급이 높은 경우 불편하네요. 근데 그럼 나이도 연상일까요? 나이가 아마 연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갑? 동갑인데 이분이 먼저 승진한 거고 이분은 재능이 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솔직히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계급 따위는 필요 없지 않냐. 그런 말 할 수가 있거든요. 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디서 잘못되냐면 싸울 때 본인이 몰린다고. 무조건. 아니면 남자분이 부사관이고 아내가 장교이실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다 보면 아까 왜 그렇게 했어? 아니 그게 갑자기 말 더듬으면서 그게 말입니다. 잘 못 들었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화 왔을 때 통신보안 설거지 이상무.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 봤을 땐 좋은 거는 없다.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와이프는 편하다. 이런 게 있죠. 그렇군요. 본인이 근데 뭐 이렇게 어차피 만나서 연애 결혼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짊어지고 가야지 뭐. 쿠데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하극상 안 되나요? 바로 제압되고 이제 오늘 뭐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같은 부대 아니겠습니까? 본인한테 뭐 좋은 일 돌아오겠습니까? 방구석 쿠데타 불가능? 아예 불가능. 그럼 집이 영창이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각방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근데 뭐 약간 이런 게 억울해서 공부를 해서 승진을 한다. 마음은 그럴 수 있으나 거의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시어머님은 그러면 면회 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아들 좀 만나러 왔는데요. 평온한 부부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뭐 계급 차이 안 나게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셔야 되는데 싸울 때만 잠깐 타령했다 오세요. 추천드립니다. 그게 낫죠. 그냥 뭐 사실 뭐 답답한 거 있으면 수양록 쓰시고 병사들만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뭐 계급 차이가 많이 난다. 진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계급 차이인데 그렇죠. 나중엔 3계급 차이 날 수 있어요. 한 진짜 10년 지났는데 와이프분이 뭐 스타를 달았어요. 근데 와이프는 장군차 운전병이 관사병이 있는데 본인은 없을 수도 있어요. 스타가 되는 순간 완전 불편한 상황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비서실장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와이프의 승진을 축하 안 할 수도 없고. 전속 부관이죠, 전속 부관. 그런 인생을 앞으로 사실 겁니다. 지금부터 적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길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영진님. 성별 미상. 친구가 앞에선 저한테 참 잘해주는데 뒤에선 제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쟤는 빚이 2,500이나 있으면서 옷을 잡고 산다? 이런 뒷담화인데요.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제 빚이 얼마인지 이런 걸 다른 사람들한테 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뒷담화하는 친구한테는 따져야 되나요? 용국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이분이 약간 화가 나 있는 이유는 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2,500이나 있으면서 자꾸 옷을 산다? 2,500 더 있습니다. 무조건 더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분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빚이 더 많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충고를 해주자면 빚이 없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남자와 빚이 있는데 옷이 바뀌는 남자
저는 옷이 바뀌는 남자가 낫다. 왜? 난 빚이 있으니까. 이건 뭐 솔직히 저는 뭐 특별히 부담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쓰는 말이 있어요. 야, 빚도 능력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일단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빚이 2,500인 걸 친구가 왜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도 한번 빌렸다가 까인 것 같습니다. 나 2,500 정도 빚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까고 예.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빌려주진 않고 네. 그 사실만 알고 다른 그렇죠. 사람들한테 뒷담화를 한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안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못 빌려줬는데 예. 이제 이 친구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다른 분한테 좀 호감을 사고 싶을 때 이 친구를 갖다 쓰는 거죠. 아, 깎아내리면서. 일단 집중이 되잖아. 예. 제 2,500 빚 있잖아. 옷을 또 샀어. 이런 데니까. 아니면 이 중에 뭐 2,000 정도는 본인이 빌려준 거라든가. 아, 채권자라든가.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제가 많이 빌려봐서 하는데 2,000이 쉽게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아, 충분히 이거는 이분이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줬다. 딱 얘기 들으면 알죠. 예. 2,500 정도 빚이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시면 5,000까지 빌릴 수 있거든요. 뭘요? 뭘 열심히 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대출 뭐 이런 거 보면 예. 그러니까 2,500 갖고 기 죽지 마세요. 몇 억도 삽니다. 네, 저도 살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젊은 나이에 2,500 뭐 그렇게까지 뭐 스트레스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출 상담하시는 게 아니라 예, 친구들의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베디는 옷이 안 바뀌는 게 뭐죠? 뭐야? 저는 옷이 안 바뀌죠. 저는 그냥 검정색 아니면 맨날 보는 옷 입고 오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네. 2,500 있는 게 약간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사실이잖아. 네. 있잖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앞에서는 잘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냥 참으시죠. 앞에서는 잘해준다며. 그럼 참아야지 어떻게. 네. 참아야죠. 밥도 사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빚이 있는 거 아니까 당연히 사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정도 쓰면 돼요. 네. 자, 시크릿의 별빛 달빛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생방송으로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개석희님. 네. 개씨십니다. 아. 예. 옛날에 개형철이라는 투수가 계셨는데. 우리나라에 많이는 없는데 한 번쯤 들어봤던 성씨 아닌가요? 예. 개석희님. 네. 여자분입니다. 삼겹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24살 신입이 가게에 들어온 지 2달 됐는데요. 저희 가게는 점심때 엄청 바쁜데 벨이 울려도 누가 가겠지 하고 가만히 있고 음식이 나와도 가만히 있어요. 뭘 알려줘도 귀찮다고 안 하고요. 근데 이 신입이 저의 시어머님 될 분의 친구의 손녀입니다. 이 신입한테 한마디 해도 될까요? 미래의 시어머님께 못된 이미지로 오해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그래요. 참 하장 입장에서 난처할 수 있네요. 예. 일단 점심 때 엄청 바쁘다. 네. 부럽네요.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은데 바빠서 다행입니다. 점심 때 바쁘다는 건 이제 저녁 때도 바쁘다는 얘기죠. 저녁 안 바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가게가 둘 중에 하나만 바쁩니다. 점심 때 바쁘거나. 점심 장사를 한다. 근데 네. 삼겹살 가게면 저녁에 무조건 바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일단은 뭐 벨이 울려도 누가 가겠지라고 하고 음식에 나와도 가만히 있다. 이분 그냥 손님으로 온 거 아닌가요? 왜 가만히 있어? 24살인데? 고기 냄새 맡으러 왔나? 그럴 수도 있네요, 진짜. 이거는 이제 그 사장이 우라통이 터지기 때문에 내쳐야죠. 내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먼저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가서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을 좀 보고 지켜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뒷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무조건 이 사연자분의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래 장사한 대로면 안 되지 하고 내치면 됩니다. 안 들어주면 어때요? 예?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그래도 걔는 좀 잘 품어라 얘. 그럼 어머니가 보냈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어머니가 보낸 것 같은데요? 시어머님 될 분의 친구의 손녀라서 지금 고용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족보잖아. 예. 친구의 손녀가 이게 무슨 웬 말입니까 지금 삼겹살집에 와가지고. 이 정도면은 남이죠 사실은. 완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솔직히 나 같았으면 이미 쌍욕 박았습니다. 꺼져.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앞으로 결혼할 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는 분이다 보니까 많이 참으셨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해도 됩니다. 어머님의 밀정.
스파이. 걔네 가서 얼마 파는지 봐봐. 점심에 200 찍는지 봐봐. 그것만 보고 있느라고 배리 흘려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솔직히 근데 이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일 가리켜도 뭐 배우려는 생각도 없고 돈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 될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좀 체크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건 솔직히 같은 자영업자 입장으로서 쓸 이유가 1도 없다. 엄청 인기 많은 스타일일 수도 있죠. 바쁘다. 이 신입을 또 이 아르바이트생이 인기가 엄청 많아서 손님들이 몰려오는 걸 수도 있죠. 제가 9년 동안 장사를 해보는데 네네. 그런 경우는 1도 없습니다. 없네. 거의 없어요. 진짜. 예, 필요가 없고 일단 자영업자 입장으로서 충분히 겪을 만한 일이고 이게 그 본인이 갖고 있으면 골마 터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뭐 심한 말을 하든지 욕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우리 가게랑 안 맞는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나간 다음에 꺼져. 이렇게 혼자 뒷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못된 이미지로 기억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개석희님께 용국이의 일침. 너무 기분 안 나빠요 되는 게 솔직히 그렇게 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못된 이미지 나오면 어떻습니까? 똑부러진 이미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일 잘하더라. 그렇죠. 그때 욕 크게 했다 그러던데. 네. 오히려 이게 또 그 친구 손녀분이 첩자 역할로 그 며느님이 딱 맺고 끊는 건 잘하던데요. 저 자르는 거 보니까 뒤끝이 있을 수 있죠. 예. 자 오원선님 44살 미혼입니다. 결혼을 안 할 생각인데 남의 결혼식은 계속 있네요. 조의금은 계속 내고 있는데 축의금도 계속 내야 할까요? 결혼 안 할 사람들은 축의금 회수도 못 하잖아요. 같은 40대 미혼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히 우리 둘을 얘기하네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사연에 거의 성재 씨랑 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합니다. 네네. 저는 근데 40이 넘어가면서 모든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지 않는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우차사를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친하지 않아도 그냥 의례적으로 돈을 냈는데 어차피 만나는 사람도 많이 없고 평상시에 뭐 1년에 연락 한 번 할까 말까인데 굳이 내가 가야 돼? 전 안 보냅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청첩장이 와도? 네, 청첩장이 와도 시간 되면 갈게 하고 그냥 삭제시켜요. 어차피 안 갈 건데 무슨 상관이야. 모청이군요. 모바일. 네, 그냥 다 삭제시키고 솔직히 요즘은 청첩장을 직접 와서 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나한테만 보낸 거고 내가 정말 필요해서 보낸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분의 입장은 알긴 알지만 난 앞으로 안 볼 건데 그냥 과감하게 차단, 삭제 필요합니다. 네, 돈이 나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뭐 사연 보내주신 거 같으니까 뭐 결혼을 안 할 생각인 건 본인 생각이고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못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요?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할 생각인데. 엔조이 커플 결혼식은 가지 않았냐고. 가기 앞이잖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엔조이 커플을 방송에서까지 와가지고 정영국 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엔조이 커플은 그 갔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요? 유명하잖아. 그럼 가야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럼 가야지. 예. 그래서 본인이 잘 따져서 어차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굳이 안 친하고 사는데 별로 큰 도움 안 될 것 같다. 물론 뭐 10만 원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쟁여놓으면 치킨 몇 마리 먹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네.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 세상에서 멸종된 곰 라인인데 정영국 라인이 와가지고 방송에서 제가 정영국 라인이에요라고 얘기한 몇 안 되는 사람이니까. 몇 안 되는 처음이죠. 네. 처음이기 때문에 갖고 앞으로 이제 뭐 더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갔다 와야죠 이런 데는. 자 오원선님께 용국이의 일침. 조의금 때 걷어야죠 뭐. 결혼식은 없으니까요. 네. 그때 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조의금을 뭐 미리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받는 건 생전에는 없는 거야. 근데 받을 사람이 또 없잖아요. 뭐 누군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뭘 해도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죠. 자 초스피드로 하나 더 가겠습니다. 윤진영님 여자분이고요. 제겐 고민이 너무 많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처음에는 친구 얘기를 들으며 해결책도 같이 찾아주며 고민 상담을 해줬습니다.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젠 너무 자주 사소한 것들까지 고민 상담을 해와서 스트레스입니다. 답정너 걱정 인형인 제 친구에게 용국 오빠가 세게 한마디 해주세요. 솔직히 이제 여러 사연을 들어봤을 때 어떤 고민을 갖고 왔을 때 그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고민을 하는 사람보다 좋은 답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생각을 더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죠.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냥 그 친구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떠보고 그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나는 아주 명 카운셀러가 되는 거죠. 아, 간단하네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하. 그쪽에서 가장 일환으로 생각한 거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네. 라고 해주는 게. 나 남자친구랑 싸우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거 괜찮다. 그게 맞아. 네, 이렇게 그러면 넌 최고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좋은 네. 얘기네요. 자꾸 얘기를 지어내면 다 생각했던 거야. 예.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예. 입만 아파요. 네. 저 형은 그래서 사기를 당하나 봐라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사기는 이거랑 상관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가 무슨 상관이야. 예. 네, 사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윤진영님께 용국이의 일침. 궁금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진영 씨 친구분은 예쁜가요? 궁금해서 갑자기. 광고 듣겠습니다. 네. 배성재의 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보내시면 됩니다. 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폭염 때문인지 드립이 날이 섰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별로 세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혼 얘기 많이 안 나왔죠. 한 2번 나왔는데 많이 안 나온 거예요?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예. 뭐 많이 세지 않았고. 그렇죠. 예쁘냐 엔딩 좋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본인 취향이네요. 댓글 자체부터 잘못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성재 씨가 이제 그 분데스리가 중계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요? 솔직하게. 뭘요? 예상 스코어. 스코어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스코어 모르죠. 왜냐하면 네. 그 지난 시즌의 마지막 33라운드 때 두 팀이 만났는데 네.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3대1로 졌어요. 오. 라이프치히한테. 되게 고생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아직 김민재는 보강을 했지만 네. 최전방 공격 자원이 아직 보강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한 건 해설자 박주호 해설위원이 얘기할 거고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월요일에 가서 그 얘기 해주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8월 7일 월요일 배성재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우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